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에 왜 하는 게 더 낫냐면 명확한 세계적인 쓸모가 인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전략적 준비자산 그리고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그게 코인 하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동환입니다. 의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막판 한 2주 남겨놓고 이제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사실 승인이 된 거고요.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냐면 일단 이더리움 ETF라는 거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 서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래소 관련 규약 서류인데 19B-4라고 하는 서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S1이라고 하는 이제 증권 신고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현행법을 보면 S1 서류를 낼 때는 그 기초자산, ETF의 기초자산에 증권이 40%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비율상으로. 뭐 ETF는 여러 가지 에셋을 믹스해서 만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은 사실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반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좀 분리해서 볼 수 있겠는데 거래량 자체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막 엄청난 폭등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는 건데 돌이켜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똑같은 약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승인 출시가 된 이더리움 ETF가 총 8곳 정도가 있는데 초기에는 그 중에 한 곳은 기존에 이제 투자 신탁을 ETF로 전환을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신규 ETF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7개는 잔고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한 개는 전환이기 때문에 이미 이더리움이 잔고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있던 이더리움이 한 100억 달러치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투자 신탁은 환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비트코인 때도 나왔었습니다. 한 이 초기 20일 정도. 그래서 이더리움 ETF 때도 한 초기 한 달 정도는 가격에서는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실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반응이 없었다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3일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전환된 ETF 이걸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만든 ETHE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제 ETF인데 여기서 나온 물량이 한 11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량의 한 10% 이상이 3일 동안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큰 탄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공교롭게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번 ETF 같은 경우는 원래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돼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쉽게 설명하면 이더리움을 맡겨놓고 이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이자가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TF를 사게 되면 이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물 대비 ETF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품으로 설계가 된 상태다, 애초에.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100% 가깝다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이제 21년 불장 상승장 때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거의 한 5%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일찌감치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작년 6월 달에 블랙록이 ETF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 만들어 볼게 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점이 25,000달러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7만 달러 조금 안 되고 새로 나온 고점은 한 73,500달러 정도니까 대략 한 3배 정도가 오른 거고
이렇게 오르는 사이에 별다른 호재가 없었습니다. 뭐 트럼프 많이들 최근, 그건 아주 최근 일이고, 그래서 상승의 대부분은 ETF 효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관심도가 낮다 혹은 뭐 가격이 지금 좀 덜 올랐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더리움을 ETF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지켜보셨던 분들은 좀 주시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월 11일부터 거래가 됐거든요. 올해 1월 11일. 근데 한 1월 말까지는 좀 침체기였고 2월이 되자마자부터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대략 20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건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ETH라고 하는 그 기존 전환된 이더리움 ETF에서 나오는 유출 물량의 속도가 비트코인 ETF 때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아마 출시 이후 이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한 2주나 3주 정도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떤지를 봐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시총이 한 2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ETF 때문에 3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 효과를 지금까지 거의 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총이 작으면 상승폭이 더 크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뭐 1,000만 원 돼도 그렇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꼭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다 털어서 지금 이더리움 샀겠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ETF를 실제로 발행을 한 뭐 바네크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은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제외한 크립토 진영에서도 사실 다음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ETF가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실 이 SEC에서 제일 우려했던 건 뭐냐면 가격 조작 가능성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어요. 이거를 좀 줄여줬던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 우리 CME 거래소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이 미리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 가격을 대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 그럼 뭐 시장에서 조작 안 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됐고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CME 거래소에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혹여라도 크립토에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솔라나 ETF 가능할 수 있겠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절차대로 CME 거래소에 솔라나의 선물이 상장이 된 후에 그리고 데이터가 또 쌓여야 돼요.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쌓인 후에 검증을 끝내고 ETF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약간 꼼수기는 한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검증이 됐으니까 ETF는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뭐 50%, 이더리움 40%, 솔라나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 상장이죠. 뭐 아니면 10%가 너무 부담스럽다. 뭐 1%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사실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ETF 타자는 뭐야? 솔라나? 리플?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조금 보셔야 된다. 그건. 사람은 경험에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2017년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17년에 경험했던 상승장 또 21년에 경험했던 상승장을 기반으로 생각하시는 게 강해요. 당연한 거고. 근데 코인의 역사가 지금 비트코인부터 따져도 한 14년,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제외하고 상당수의 알트코인이 없어질 거다라는 시각은
그냥 크립토 업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존재하는 시각이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투자할 때 내가 뭐 원코인 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이거 뭐 한 10년 들고 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단 원칙이 조언드리는 원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코인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물렸거나 뭐 이러면 조금 방안을 찾아야 되고,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높은 확률로 알트코인들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근거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알트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알트장 언제 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이 기준이 있어요. 알트장이 뭐냐? 알트장이라고 하면 보통 뭐 사람마다 기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업계에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50위 이내에 있는 코인 중에 75%가 90일 기준, 최근 9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을 때 그걸 알트 시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어요. 알트 시즌 인덱스라고 해서 지수가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고 왔었는데 지금 지수는 14 정도. 그럼 이게 지수가 75 이상이면 알트 시즌, 25 아래면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즌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는 거고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 시즌을 기록하는 이 주기 있잖아요. 주기의 폭이 2020년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트 시즌이 옛날보다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코인의 대부분이 뭐 SEC에선 증권성 코인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행법이랑 굉장히 부딪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세계 각국 정부들이 지금까지는 이 시장을 그냥 내팽개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디파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덩치가 커져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규제를 받다 보면 감이 안 되는 알트코인부터 사라지고 있고 이미 앞으로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이제 2021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코인 가격이 올라가냐면 처음에 예외 없이 비트코인이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뒤늦게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받치는 사이에 요 구간에 이익을 본 사람들이 요걸 이제 현금화해서 요걸로 알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순환매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상승 같은 2024년 상승 같은 경우는 ETF 수요가 거의 모든 걸 다 했다고 했잖아요. ETF는 순환매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네는 돈이 요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ETF 안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순환매를 할 수가 없어서 알트 쪽으로 돈이 좀 그나마 덜 갔던 거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올해 3월에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고점 돌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21년에 잘 나갔던 알트코인들이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참고해야 될 투자 사항이라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더리움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ETF 승인이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 드려요. 솔라나를 사는 게 한 1년 정도 수익을 봤을 때는 훨씬 좋을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취지는 사고 신경 안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비트코인이 훨씬 좋은 수단이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에 왜 하는 게 더 낫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명확한 그 세계적인 쓸모가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쓸모가 뭐냐면 약간 중립적인 성격의 대한금융 네트워크라는 성격이 이제 인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전략적 준비자산 그리고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비트코인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사실은 코인 하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금융망을 통해서 모든 돈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요 이제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 요 어떤 세계화의 흐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결국 브릭스라는 어떤 국가,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이제 블록과 그 이외 서방 국가 블록으로 아마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서방 국가 블록은 그냥 스위프트를 쓰면 돼요. 근데 요 블록은 쓸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요 둘 다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융 네트워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이게 전략 자산으로서 말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 장기 투자가 괜찮아 보이는 지점입니다.